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딸들의 엄마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친정 오빠에게 풍부한 애정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처벌한다는 것이 실제로 있는 일인지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 시어머니가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게차 삼촌이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류자재 창고에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반면에 저는 물류창고에서 업무를 담당했었고 남편의 착한 성품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오빠는 매우 가정적이며 저에게 애정을 많이 보여준 분들이었습니다. 터라, 남자가 착하고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만약 수다 많은 남편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해주는 형이 있습니다. 아주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아주부는 20살이었던 대학 시절에 동갑이었던 형과 사건을 겪어 일찍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빨리 꾸렸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일찍부터 기술을 배웠어요. 반면에 아주부는 어릴 때부터 영재로 인정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아주부는 먹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갔다고 해요. 원래는 시부모님들이 시켜줬지만 남편과는 걸핏하면 둘이서 그렇게 혼내셨다고 해요. 딱히 무슨 잘못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시부모님들의 감정 표현을 받아들인 쓰레기통으로 살아왔대요. 명목상으로는 사랑의 말이라고 하지만 황금에는 오직 남편에게만 무차별적으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사랑의 매가 어김없이 남편의 사정없이 두드리고 사실상 훈육이 아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일에 그쳤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중졸까지만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아버지와 만나 결혼했다고 시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종종 약주를 하시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의 치부였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셨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을 드시면 돌아가신 시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바람에 지금껏 흘러온 시댁의 집안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약을 꼭 드시는데 밤늦게 어머님께서 자러 들어가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내 시의 미래가 얼마나 지루했었는지 설명하셨는데 처제인 나와 코는 덜이 지날 때까지 시댁에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내보다 까치내를 더 버린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사형제 중 막내였는데 우리 형들은 아들만 나와서 어머니가 소녀를 낳아주는 소원이 되었지만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제대로 소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약주를 흔들며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소녀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심이 얼마나 배가 되더라도 내 마누라마는 심보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에 따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 형제들은 모두 공부에 소질이 없었지만 문에 영재 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왔잖아. 그게 바로 너 아닌가? 그래, 맞아. 그때부터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니까 내 형이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남편의 질문에 아버지는 약간 당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까?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지요. 금가락지를 받고 싶어하는 자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방법과 같은 팁을 모아놓은 책까지 출판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활동으로 엄마들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며 대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할머니께서도 아들이 내시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정말 많은 손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버님은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를 존중하게 되어서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자리심 없이 부모님께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존하는 어른으로 키워졌어요. 아버님은 일찍부터 집안을 이끌었지만 부모님은 결혼식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 주셔서 43살이라는 나이에도 아직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살고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부모님께서 유학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교수 아들을 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라며 내가 똑똑한 장학금 덕분에 크게 성장하고 살아왔어요. 43살이 먹은 아들의 유학비를 내주기에는 살림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득히 먼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만족합니다. 귀여운 우리 집을 보여드리다 보니 반면에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게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1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의 명품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조금 규모가 큰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신평대 주택이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처지에 감사하게도 빚 없이 새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직후 신혼 초에 시부모님을 우리 친구 집에 초대했는데 어머님은 빌라라 해서 그냥 작은 빌라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역세권에 위치한 지붕턱만큼이나 큰 빌라였어요. 규모가 꽤 큰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이 집이 사돈의 명인가? 사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은근히 가진 재산이 많으신가 보네. 그냥 너무 걱정 없으실 정도예요. 우리가 빚 없이 시작하셨으면 하셔서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려고 했던 곳인데 우리 신혼을 시작하도록 내어주셨어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도 꽤 월급을 모았다고 하지 않았니? 같은 직장이라도 경리는 월급이 더 작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여금 같은 건 비슷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내 남편과 결혼 전까지 월급 관리를 해줘서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 사돈 내에서 돈을 주셨으면 너희가 모은 돈은 어떻게 할 건지요? 지혜미가 좀 관리해 줄까요?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급히 대답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번 월급을 어디에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니 뭐예요? 저도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결혼할 때 모은 돈을 모두 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이 돈을 관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남편의 돈을 저가 관리하려 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 준다는 이유로 아들이 번 돈의 절반을 가져갔을 텐데 정확히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니 종종 제게 심술을 부리셨어요. 다짜고짜 전화하시거나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결혼 전에 남편이 우리에게 준 생활비들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도 가족을 잃은 적 있던데 매달 용돈을 주는 것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생신이나 어버이날은 꼭 챙겨드릴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매번 돈을 받기 아쉬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치 없이 밝게 웃으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기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만만치 않은 둘째 며느리였어요. 항상 말하기를 좋아하고 평소에도 강단 있게 말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개의 통장 중 하나만 남기고 모두 해지했어요. 남은 월고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했고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 끝까지 챙길 거라고 약속할게요. 지금까지 받았던 처벌들로 인해 외로웠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이니까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나를 믿고 그 누구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해준다면 우리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거셨으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돌봐가며 잘 살아가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받던 시댁 용돈도 모두 끊어버렸고 생신이나 부모님 날 정도만 챙겨드렸어요.
사실 남편이 받아온 서름을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하기 싫었어요. 의식주 해결이죠. 고아원에서도 하는 일인데요. 같은 자식인데도 서럽게 차별을 한 부모에게 자식 샌돌이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의 생각해서 최소한만 하자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노인이 되어도 아직까지 마음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받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그래서 나이만 먹은 것뿐인 어른으로 자란 것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제 남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남편 마음속에 아직 자라지 않은 그 가엾은 어린 소년의 부분을 성장시켜 보려고 다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희 남편을 자녀처럼 대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처가 집에 가는 것을 매우 즐기셨어요. 그러나 말만 듣는 것이 편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제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당연히 약해졌어요. 어머님의 생신 때는 어머님 친구들도 모두 초대했기 때문에 생신성을 차례로 요구한 것에 저는 당연히 수긍하지 않았고요. 내 형님이 내가 시키면 모두 따르고 내 말이 법인 줄로 알고 굴러라면 굴리고 기라면 기는 게 너무 평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님, 형님 내가 어머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모든 것을 지원받는 입장이며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지원받은 적이 없지만 어머님의 생신이라도 챙겨드렸는데 왜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거죠? 제가 지원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않는데 단지 현실을 말씀드리려 한 것뿐이에요. 어쩌면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떤 걸 거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형은 어릴 때부터 영재로 알려져 있었고 서울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 위해 고려대를 선택했고 지금은 그 결정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알 수 있죠. 교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형님, 제가 교수가 되어서 잘 풀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식이든 무엇이든 가능한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가 안 되는 자식에게 돈을 쓴다고 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 결국 아주버님이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를 말하시네요.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마치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것처럼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물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대학은 필요할 때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호시탐탐 돈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며느리 역할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지만 저는 항상 해맑은 태도로 대응해왔습니다. 형님이 준비를 항상 해주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제사에 참석하라고 하셨을 때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남편의 월급 통장을 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생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7년 차인 30살 때 남편이 운영하던 물류자재 창고가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교대 근무가 도입되고 체계가 완전히 변하며 전혀 새로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은 약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치 있는 장난 덕분에 시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는 4명이지만 막내였던 시아버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던 시아버지는 시할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운영하는 데 항상 실패했는데 이 사실도 시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게다가 장남의 학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아버님이 일찍 사망한 덕분에 가장의 가정 또한 부모님께서 권사를 해주었습니다. 재산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이 얕으셨는데 또 어디선가 속으셨는지 몰랐는데 목욕탕을 인수하셨습니다. 사업을 말하기도 아니듯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버님 명의로 인수하셨더군요.
그러나 버는 돈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나가서 목욕탕은 그저 망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실제 상황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나닥같이 걸었습니다. 서식 들었다. 너희 모임 먹고 살려고 그러냐? 둘 다 거절하더라도 경험해봐야 할 것. 또 그저 그런 곳에서 쥐똥만큼 월급 받을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목욕탕을 물려받아서 너희가 맡아서 해봐라.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물려받는다는 말은 목욕탕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폭탄을 넘겨주는 것 같지 않나요? 시국 때문에 잠깐 추첨했던 거였죠. 원래는 장사가 잘 되던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위치를 봐봐. 몇천 세대가 거기 들어와 있지 않니? 너희가 맡아서 본격적으로 다시 하면 금방 잘 될 곳이에요.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으니 대출을 조금 받아서 너희가 인수하라고 하고 있어. 물론 나 스스로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지만 이건 너무 억지로 하라는 것 같아. 매일 일찍 일어나 몇몇 취직장을 보았어요. 나는 일어나는 일이 좋지 않아. 나는 약간 졸려서 지하철역에서 의자에 앉아 잤어. 때때로 손님이 보통일 때 몰려와 내 몸 뒤에 서서 몸을 구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 1타짜리 상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 충고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버님과 목욕탕을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유학비용으로 1억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한 것에 앞서 공동 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로 하고 싶었던 타일라라는 아주버님이 나타났어요. 아주버님이 단독 명의로 인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나는 어차피 목욕탕 사업에 관심도 없고 아버지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재수 씨가 단독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아주버님이 말이 좀 어색하셔서 단독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해줄 거라고 했지만요. 남편과 상의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전화가 왔다는 걸로 인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단독 명의가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형님이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명의로 소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아예 명의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버님께 다시 전화를 했고 우리는 5천만 원을 더 보냈어요. 아주버님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5천만 원을 받으셨고 우리는 명예 정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목욕탕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어요. 워터룸과 키즈카페를 결합하여 워터룸 키즈카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키즈카페 준비에 열정적이었고 지금까지도 참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제가 봐온 남편들 중에서 제일 열성적이었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흔들지 않는지 싱글벙글 그저 웃으며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키즈카페를 차릴 때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잘해봤자 하는데 거기 키즈카페 하면 망해. 근처에 키즈카페만 해도 거기 2개나 있는데 너희가 하는 걸 그냥 거들떠보기나 하겠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옆에서 시어머니도 말씀하셨네요. 아버지 말씀이 맞다. 그 나쁜 머리로 사업이 뭔지 제대로 알겠니? 내가 했다가 망해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말고 저희를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니 누가 보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저희 사업에 돈을 못 해주신 줄 알겠어요. 망한 목욕탕을 저희에게 억지로 넘겨주신 뒤에 원망하지 말라며 벌써부터 원망하지 말라고 선권푸니까 저희도 서운해지려고 하는데요. 망해도 어차피 저희가 감당을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시부모님께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 생각을 다 털어놔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반박도 못하고 속으로 쌓아둔 채 있으면 제 손해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의 준비 끝에
우리는 키즈 카페를 오픈했고 우리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었죠. 키즈 카페와 공용 화장실을 만들고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워터런도 따로 만들었는데 한 달 내내 예약이 풀로 차 있었어요. 우리 키즈 카페에서 파는 음식들도 맛있고 각종 플랫폼과 SNS에도 우리를 키즈 카페에 대한 많은 후기가 게시되었고 멀리서도 우리의 키즈 카페를 찾아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는 그 건물에 미층 확장 작업을 하여 2층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키즈 카페 사업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부부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망치기 싫다고 하던 시부모님이 우리의 키즈 카페를 방문하셨고 바글거리는 손님들을 보며 크게 놀라셨어요.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아쉬운 표정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언행을 하셨어요. 영케도 사업 잘 되네요. 매번 제사를 지났을 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 제사를 깔진 않았지만 이제 봐라. 조상들이 그래도 후손이니까 운영이 잘 되게 도와주잖니? 우리 키즈 카페가 성공하는 이유는 조상님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시고 그 뒤엔 더욱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셨어요. 내 동생과 공동으로 운영하니까 키즈 카페의 이익을 반씩 나눠주고 함께 운영해라.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말씀하셔요. 우리 키즈 카페가 대박이 나서 소문이 퍼졌을 때 아줌마며 상묻게 징징거리셨겠지. 매번 울먹이며 소리 지르지 않고도 알아대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요구에 따르셨기 때문에요.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거쳤지만 매번 교수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지 고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어머니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공동령이라는 개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탕을 인수했을 때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들었어. 싸게 인수해서 그렇게 사업 대박 났으면 원래 목욕탕 권리금 포함 인수금액 차액을 더 내놓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정말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은혜도 모르는구나. 너희네 형제가 사이좋게 사업하면 얼마나 좋니 어머니? 목욕탕도 어거지로 받아서 우리가 해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저희가 널쩍 알겠다고 하셨나 보네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저의 인테리어 비용 모자란 것도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셨지.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평소에는 웃으며 잘 반박하다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밀어붙이는 태도에 살짝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만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라며 말했죠. 어떻게 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이고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에 대한 제 반박의 말을 전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형이 축의금을 주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돌을 지낼 때 돌반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돌반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돌을 지낼 때 내복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알겠니? 매번 100만 원이나 더 가져가는 행동을 할 때 형에게 그 돈이 다 빠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빼갈 계획만 하시고 망한 목욕탕까지 넘긴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매번 부모님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대해오던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강하게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서러움을 다 이야기하려면 2박 3일도 모자라겠지만 남편과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만들 중 매우 소수만이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카 거짓말 같은 표정으로 지은. 당신이 말 다 했니?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집에 여자가 잘못 왔다고 생각하니 그 착한 아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마음의 중간까지 가지고 있어도 가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형인을 감싸고 도는 건 어머니 마음이겠지만 우리한테까지 형을 떠넘기려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의견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퇴근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 계신 아주버님 가족들이 우리 키즈 카페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키즈 카페에 올 줄은 몰랐어요. 아주부부가 욕심 많은 표정으로 저에게 당당하게 키즈 카페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어요. 동서 어머니께서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동서네도 우리와 같이 운영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명의가 공동이면 싫어도 같이 해야 하는 법이죠. 형수님의 말에 남편이 어딘가로 가려고 해서 제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떠보다가 형님께 다시 말했어요. 형님, 공동명이라니요. 이건 우리의 단독명이에요. 경서 그게 귀신 신화인가요? 까먹고 있어요. 소리는 같이 하기 싫어서 더 이상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기 위해 동선을 맞추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형님과 그렇게 있던 중에 남편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키즈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형님과 시부모님께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형님과 시부모님은 남편이 보여준 서류를 보면서 동공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자, 명예 이전 서류입니다. 형님이 집사람에게 먼저 단독 명의로 가져갈 새로운 것이 없는지 물었고,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더 주고 명의를 이전했어요. 대학에 다니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남편이 서류를 준비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대화했어요. 사실 키즈 카페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남편이 직접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서 저렴한 가격에 아름답게 공사를 했었어요. 시댁에서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테지요. 남편이 서류를 보여주며 시댁 사람들에게 한 방을 날리면 저는 마무리 한 방을 날려주어야겠죠. 명예 이전이 완료된 당시 통화 녹음을 저가 직접 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볼륨을 크게 높여서 시댁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지게차를 운전하던 남편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모두 몹시 화가 나셨고 갑자기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렸고 아버님의 머리가 휙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아버님의 뺨을 따구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미쳤니? 내 아들을 때리다니 하면서 동선과 한국에 와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름도 다 바뀐 상태에서 혼란스럽군요. 동선애와 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순순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숨기고도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갑질하는 것을 그저 반밖에 안 한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여기서 잠깐 형님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 시절에 사고를 쳐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형님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형님도 어디서든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어. 우리는 같이 사고를 쳤는데도 형님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어. 시댁에서 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많이 주셨고 형님도 눈치를 많이 살아왔어. 잘난 내 아들아, 내가 길놈으로 자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여자는 뭔가를 수도 없이 제대로 못하고 치사하게 흘리고 다니어서 창창한 내 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 사고는 자신의 아들도 같이 당했는데 형님은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불렸어. 형님도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감내하면서 지내야만 했고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 시댁에서 생활비와 남편과의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말도 다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역할에 매달려 육아까지 힘들게 지내야 했어.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형님은 아주버님께 외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매번 말했었어. 아버지도 미국병에 걸리셨을 때 가족이 다가 이신 미국에 갔었던 거였어요.
미국에 가서도 신의 지원을 받으며 살았어요. 아버지도 미국에서 교수이신데 자꾸 실패하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만큼이나 심했어요. 실패한 건 남편인데 형님에게만 다양한 비난이 날아왔었죠. 남편 내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번번이 시어머니께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받던 차에 우리 사업이 대박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형님이 아버지가 지금 몰랐던 채 제게 이전했던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형님에게 너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번에 너희가 가는 동선의 키즈카페가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잘 벌고 있더라. 나는 너희와 함께 나눈다고 말해 놓을 테니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어. 말을 하면서 형님께 엄청 심한 생색을 냈다고 해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 키즈카페가 대박을 터뜨렸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형님과 사업을 나눌 거니까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걸 알면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가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귀국하기 전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다녀왔대. 형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뒤지다거리 한다고 해. 형님이 우리와 키즈카페 수업을 나누면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남편께서 한국으로 가서 함께 사업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본인을 혹평했는지 서러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형님도 아주버님과 유사하게 생각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힘들게 살아온 점은 알지만 도련님들에게 도와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 형님에게는 그리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시댁에서 지원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잘 지낸 것도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을 낮추며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저 아주버님과 형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진한 남편만 속일 계획을 세운 작자들에게 억지로 인생을 바꾸려고 했답니다. 아주버님은 놀라서 형님을 쳐다보고 형님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사업주의 자격을 재수 씨에게 양도해준 적이 있지만 우리 엄마의 한마디에 따르면 재수 씨도 우리와 함께 일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선 엄마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너도 우리 엄마는 말에 쩔쩔맸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 말 한마디면 동생네 부부가 같이 순순히 사업 출발을 내어줄 줄 알고 어마어마한 믿고 온 것이었어요. 나도 이 상황에서도 엄마를 찾으며 엄마에게 탓을 하는 아주버님의 발언을 듣고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오만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형님도 아주버님의 발언에 복장이 터져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느니 영재 출신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어. 난 여기까지야. 형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쫓아가게 했어요. 바빴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한 채 어리벙벙하며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신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둘째 아들은 죽은 걸로 생각해주세요. 아니라도 처음부터 내가 낳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되며요. 단지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해주세요. 저 또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오늘부로 더 이상 당신들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굳게 한마디씩 내뱉으면서 시부모님께 연 끊기를 결심한다는 얘기를 공손하게 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둘째 아들의 말에 기가 찼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으셨고 가버리셨어요. 그 이후로 형님이 아주버님께 시댁이랑 연계될 것 같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이 엄마는 싫다면서 시댁과 연락을 끊어도 좋다고 말했고요. 시댁에서 모든 것을 받아와 생활해온 부부가 혼자 자립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결코 힘든 일을 못하실 거고 자신의 스펙에 맞지 않는 회사에 지원하지 않을 거고
그 경력도 없으시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쯤 형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동서, 내가 전에는 미안했어. 혹시 키즈카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아빠들은 미국에서 못다한 공부를 하면서 학원 강사도 알아보고 있는데 나도 뭔가 벌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형님, 청소라도 해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형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힘들더라도 청소든 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시댁과 인연을 끊는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런 정신 상태로는 자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시부모님에게도 장남에게 있는 돈을 다 털어줬기 때문에 남은 법 없네요. 아파트 건물 한 채는 인식만 해도 낡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말년에 자식들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었죠. 이기 싸움이 들어서며 낯선 예감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부모님 권위는 온갖 지원을 받는 장남이 맡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었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이들과 다를 바 없이 큰 남편에게 연락이 끊긴 시댁은 이미 10번이나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뒤에 시어머니께서도 연락을 주셨네요. 이번에 전화를 받을 때 제게는 마지막 통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라네 남편 좀 설득해봐라.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려줄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순 없어요.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오늘이 어머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예요. 그런 간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부모님이 키즈카페로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한참 키즈카페 마감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막무가내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이야기랑 연근의 생각이냐?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 말에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너무 긴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말해봐라. 어떻게 천륜을 끄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장남한테 유발한 거 나도 모르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모가 키워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인연을 끊어 남편은 나가시라는 한마디만 하고는 시부모님께서 가벼운 음식을 대접하시라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상점을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친정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업무로 인해 친정에서 우리 아들을 돌봐주실 때에는 항상 식사를 마치면 친정에 들리시곤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푸짐한 저녁을 차려서 우리에게 언제나 대접해 주셨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 남편에게 모두 주시면서 남편이 잘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본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탓인지 남편은 그날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처가 집에 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체구는 곰 같지만 마음은 정말 어린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아들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대신 때로는 적절한 교육으로 잘 키워줬다면 며느리에게 기강을 가르쳐 갑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쓸쓸한 말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온실에서 꽃을 키우듯 성장한 장남은 늙어가는 부모님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나 아버지께 효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돌아가실 때쯤에 처리가 조금씩 되리라 생각되네요. 지금 와서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겐 저와 우리 딸들이 참된 가족이며 저와 딸들에게도 우리 남편은 튼튼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지난 상처들을 지금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앞으로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저도 항상 남편 곁에 있을 것이며 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